지금 미랄쌤이 지금 선생님들 중에서도 책 쓰기 전문가로 지금 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지도 궁금한데 혹시 몇 군데 투고를 하셨을까요?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186개. 와, 186군데에 계속 투고를 하신 거예요. 네. 와, 독서를 하는 것과 독서하지 않고 그냥 글 쓰는 것과 만약에 밸런스 게임이라고 할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줄게요. 하나, 둘, 셋! 오른쪽? 아, 글쓰기인가요? 네. 아무튼 평균을 깎아먹는 장본인. 네, 그런데 지금은 책 쓰기 장인. 안녕하세요. 저는 읽고 쓰는 삶을 사랑하는 미라생 김진수입니다. 아, 그런데 미랄쌤, 닉네임 어떤 뭔가 뜻이 있나요? 네, 제가 이제 2003년도부터 이제 교편을 이제 잡기 시작했는데 그때 때마침 제가 또 이제 종교가 있다 보니 때마침 뭐 한 알에 미랄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문구를 보고 아, 나도 아이들한테 좀 더 이제 미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랄쌤이라고 호칭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널리 실행하고 싶다. 따뜻한 마음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아, 훈훈한데요. 네, 그러면 지금 미랄쌤이 책 쓰기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과연 책을 써야 되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저도 이제 다양한 책을 이제 쓰다 보니까 관련된 또 책을 읽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렇게 주로 말했던 것이 뭐 브랜딩을 할 수 있다, 또 본업을 유지한 채 뭐 인세를 받아가면서 뭐 수익을 늘릴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책 쓰기로 강사의 역할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 뭐 그런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책을 쓰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또 좋았던 것이 나와의 꾸준한 대화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책을 쓰면 좋은 점, 브랜딩 할 수 있다. 인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부 활동, 강의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았던 거는 나와의 대화를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 문장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소비되던 에너지들을 이제 책 쓰기를 통해서 생산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동안에 나가던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오히려 생산자로 바꾸는 거,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바꾸는 이런 게 바로 책 쓰기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책 쓰기를 해야 된다. 네, 라는 말씀이네요. 네, 그런데 미랄쌤도 지금은 책 쓰기 전문가로 이렇게 통하지만 과연 첫 번째 책, 어떻게 해서 책을 쓰게 됐는지 그 처음이 궁금하거든요. 네, 이 처음을 얘기할 때는 좀 과거를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12년도에 처음으로 독서라는 거를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아, 2012년이면 그럼 그 전까지는 독서를 거의 안 하셨나요? 네, 거의 1년에 한 권도 안 읽었을 정도로 거의 성인 연평균 독서량을 제가 다 깎아먹고 있었습니다. 와, 지금 성인 연평균 독서량이 몇 권일까요? 2021년 기준으로는 현재 종이책 기준으로 2.7권밖에 되지 않아요. 와, 아무튼 평균을 깎아먹는 장본인. 네, 그런데 지금은 책 쓰기 장인. 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죠? 그 당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책을 읽었던 것이 아내가 권면해준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였어요. 아, 아내분이 제일 처음 보내주셨네요. 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원래 퇴근하면 저희가 뭐 영화를 보거나 어디 놀러 가거나 이러는데 어느 날부터 책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왜 요즘 시대에 무슨 책을 읽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책을 또 권해준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또 아내의 말을 너무 잘 듣다 보니까 아,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내분한테 이건 한번 검증해야 돼. 그 책을 원래 거의 읽지 않았었는데 그 책을 펼치다 보니 놀랍게도 첫 페이지부터 저를 확 끌어당기는 문구가 있었어요. 어떤 문구죠? 이게 뭐냐면은 주인공 이름이 홍진수, 저는 김진수. 아, 이름이 같네요, 네, 공교롭게도. 일단은 이름이 같았고 네. 그 다음에 이 직업적인 면에서도 회사 생활 5년차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사람이었고 저는 때마침 5년차 매너리즘에 빠진 교사였던 거죠. 아, 경력까지 딱 똑같았네요. 네, 경력이 똑같은 네. 다른 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 홍진수는 책을 통해서 네.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고요. 저는 아직 독서를 아직 시작을 안 했던 거죠. 독서의 차이가 있었네요. 그래서 그 책 속에서 나온 핵심적인 문구 100일 동안 33권 읽기 프로젝트를 시작을 저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100일 동안 33권이면 와, 그럼 3일에 한 권을 읽어야 된단 말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당시 저도 야 이게 무슨 인생에 되게 그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네. 근데 100일이라는 숫자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 평생에 있어서 100일 투자를 한번 못 해보겠어? 그래서 이 100일을 해보고 내 거다 싶으면 계속하고 아니다 싶으면 그래 독서 재능 나는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일단은 100일은 해보자. 네. 그래서 아내랑 같이 시작을 했던 게 100일 동안 33권 읽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100일 동안 33권. 와, 근데 이걸 보고 있는 분들이 이거 너무 어려운데 1년에 33권도 힘든데 네. 100일 동안 33권이라니. 네. 어떻게 됐나요? 저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30권을 읽었어요. 아, 네, 100일 동안에 33권은 달성 못하고 정말 꾸준히 읽었는데도 근데도 제가
그 100일 이후에 가졌던 것은 독서 습관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완전히 독서 습관이 잡혔네요. 네, 그대로부터는 누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계속 책에서 손을 떼지 않았고, 이제 그것이 쭉쭉쭉 넘어가서 2016년 독서 나이 5살이 됐을 때 드디어 제가 기록이라는 걸 처음으로 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니까 독서 나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네요. 2012년에 책을 읽기 시작하셨고 2017년 독서 나이 5년 차 때 기록을 시작하셨네요. 네. 읽기에서 이제는 쓰기로.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기록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잖아요. 기록을 또 하게 된 계기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거 과거에 어디서 많이 봤던 내용인데 근데 어디서 본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기록을 안 했어요. 그래도 어떤 책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블로그에 카테고리, 책 속의 한 문장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여기에 좋은 문구를 좀 담아가야 되겠다. 아, 좋은 문구를 모아보자. 짱구. 네, 짱 좋은 맞습니다. 구절. 짱구. 네, 금빛 문장. 네. 저도 지금 금빛 문장 모으기를 매일 하고 있거든요. 네. 좀 했고 금빛 문장. 와, 그래서 이제는 블로그를 시작하셨네요. 네. 블로그 이제 처음에는 기록을 하기 시작했다가 서서히 이 기록에 대한, 이 문구에 대한 내 생각도 있는데 내 경험과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블로그에 이제 글로 또 다시 입히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서가 기록이 되고 기록이 또 글쓰기가 되는 그 효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아, 독서에서 기록 글쓰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전 궁금한 게 독서 나이 5년 동안 좀 몇 권 정도 읽으셨을까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기록한 걸 보니까 네. 300권 정도. 와, 5년에 300권이면 1년에, 야, 일단은 독서로 내공을 확실하게, 네. 이 내면을 완전히 살찌우셨네요. 네. 네.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좀 놀라운 것이 독서만 할 때는 잘 몰랐었는데 네. 이때도 물론 성장을 계속 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기록과 글쓰기가 가미가 되니까 네. 독서의 5년이 거의 글쓰기 기록 글쓰기 1년과 맞먹었을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드는데, 독서를 하는 것과 독서하지 않고 그냥 글 쓰는 것과 만약에 밸런스 게임이라고 할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줄게요. 하나, 둘, 셋. 오른쪽? 아, 글쓰기인가요? 네. 아, 독서보다 글쓰기. 네. 독서보다 글쓰기를 100일 동안 매일 하는 게 더 좋다. 네. 아, 생각하시는 이유가 또 있으실까요? 근데 이게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게 아니고 이 중에 있고 독서만 하는 것보다 독서를 완성시키는 것은 글쓰기라고 저는 또 네.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그 독서의 3단계가 있거든요. 어떤 거죠? 처음에는 1단계는 그 많이 읽고 많이 읽고 다도. 많이 기억하는 단계. 아, 많이 기억하는 네. 단계. 많이 기억하는 단계. 네. 2단계가 적게 읽고 많이 생각하는 단계.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조금 읽지만 많이 생각하는 거, 삶을 성찰하는 거.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다독, 두 번째는 다상량, 네, 다상량. 세 번째는 적게 읽고 네. 많이 쓰는 단계. 아, 다작. 이때가 다 했고 다독, 다상량, 다작의 단계. 네. 이 3단계를 걸쳐서 드디어 이제 글쓰기로 계속적으로 접근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시면서 글쓰기를 기록을 하면서 글쓰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책 출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책 출간도 되게 놀라운 어떻게 뭐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는데 네. 제가 원래 그 연수나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2015년 10월에 제가 이제 평택에 있다 보니까 네. 평택교육지원청에 저자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관심 있던 게 독서, 네. 그 다음에 서서히 관심 갖던 게 이제 기록이었는데 이제 이분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저자를 보니까 초등교사이면서 책을 썼네요. 네. 관련된 또 독서 관련된 책을 쓴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되게 저한테 끌림이 있었고 저를 확 끌어당긴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신청하고 싶습니다. 댓글을 보냈고 교육청에서 받아주셔갖고 제가 이렇게 대면 연수에 처음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처음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가지고 대면 연수를 내가 정말 관심이 있는 분야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했던 것은 제가 또 궁금했던 것은 저분은 어떻게 저 경지에 이르렀을까? 지금 사실 제가 그렇거든요. 미랄쌤은 어떻게 이 경지에 이르셨을까? 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분과 저의 나이가 똑같은 거예요. 나이가 같아요. 육아도 하면서 저도 육아를 했었고 초등교사 하면서 근데 이미 그 당시만 해도 6권의 책을 이미 쓴 저자였거든요. 아니 아까 첫 책 홍대리 책도 그렇고 이 공통점을 굉장히 잘 찾으시는데요. 저의 좀 장점 중에 하나가 네, 교집합을 아주 딱 잘 찾는. 너와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나랑 비슷한데? 네. 저분은 어떻게 저걸 했지? 그럼 저걸 어떻게 했을까를 또 파헤치다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형식인데 그 당시 그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때마침 그분이 또 블로그가 있어갖고 블로그를 하나둘씩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 가장 강력한 문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어떤 거죠? 자기개발의 끝은 책쓰기다. 자기개발의 끝은 책쓰기다. 네, 이 문구가 뭐 다양한 책에서도 이렇게 그 뒤로는 많이 봤는데 솔직히 그분 블로그에서 처음으로 봤어요. 그래서 책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관심을 가게 됐고 또 관련된 책을 읽고 이제 서서히 하나씩 실천을 하게 된 거죠. 기록하기에서 이제 책쓰기로 넘어가는 단계네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러면 2012년에서 연수를 지금 몇 년도에 들으셨다고 하셨죠? 2015년에 들었어요. 2015년에 들으시고, 그럼 최초의 책은 몇 년에 나왔을까요? 2017년에 나왔어요. 아, 그럼 독서 나이 5년. 독서 나이 5년쯤에 드디어 책 출간. 와, 첫 책 출간! 와! 책 제목이 뭐였죠? 독서교육 콘서트입니다. 독서교육 콘서트가 2017년에 드디어,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 책 나이인가요? 네, 책 나이. 책 나이 한 살인가요? 그때가 책 나이 한 살입니다. 책 나이 한 살은 독서교육 콘서트로 시작하게 되네요. 와, 멋있는데요? 혹시 몇 군데 투고를 하셨을까요?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186개. 와, 186군데 계속 투고를 하신 거예요. 와, 나의 스토리를 186군데. 와, 근데 그 중에서 연락이 오는 출판사가 있었을 때 그 기쁨. 아, 저는 이거를 넣었을 때 과연 어디서 올까 기대가 많이 됐는데 네. 처음에는 아무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아. 계속 거절 거의 자포자기 한 상태였고 네. 그 당시 제가 책 쓰기 나름대로 뭐 멘토가 있다고는 했지만 뭔가 이렇게 나중에는 거의 멘토 없이 이렇게 실천을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데도 없는 거예요. 경험자도 없고 네. 그러니까 저도 거의 포기한 상태였어요. 근데도 2주 뒤에 투고한 지 2주 지났을 때 네. 어느 출판사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혹시 이거 계약됐냐? 아, 야. 깜짝 놀랐어요. 그 떨리는 손으로 막 답변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계약금을 받는. 네, 맞아요. 네, 와, 이거 자비출판이 아닌 계약금을 받는 기획출판으로. 맞아요. 와, 그때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미라쌤이 이 고속도로를 타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책을, 첫 책이 나온 후에 그 뒤에 스토리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첫 책을 썼을 때, 이 또 쓰게 된 약간 과거를 조금 돌이켜보면은 제가 초고는 2016년 8월에 완성을 했어요. 아, 일찍 완성하셨네요. 그 다음에 계약은 그 다음 달인 2016년 9월에 계약이 됐고, 근데 여기서 약간 목차 변경, 그 다음에 대상자 변경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책을 쓰면서 완전히 소진이 다 된 거예요, 에너지가. 첫 책이라서 그런지 힘을 네. 너무 많이 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개인적인 또 어려움도 있었고 네. 갑자기 삶이 완전히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우울증이 너무 깊이 있게 와서 이거를 탈출하는데 8개월이 걸렸거든요. 우울증이, 책 쓰기를 하면서 우울증이 와가지고, 8개월이나 걸렸다고요? 예를 들어 되게 기쁜 일인데 네. 계약이 된 건 기쁜데 네. 이 계약이 저를 더 힘들게 한 거죠. 왜냐면 갑자기 책을 썼는데 네. 주변을 돌아보니 제가 삶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거기에만 너무 몰입한다. 네, 너무 몰입을 해갖고 난 반드시 책 쓰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급도 제대로 못 들어갔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못 들어보면서 제 스스로가 되게 한심하게 느껴지고 그때 든 생각이 내가 이렇게 책을 써서 네. 무슨 부귀영을 누리겠다. 계약은 맺었는데 순간 그 느낌이 팍 오니까 내가 헛살았구나. 순간적으로 이 일면 보면 껍데기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딱 드니까 정서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면서 우울증을 깊이 있게 8개월 정도 앓았습니다. 그게 8개월 정도 우울증을 앓으셨다는 게 정말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모든 게 허망하게 느껴지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또 극복하셨을까요? 제가 어느 날 뭐 또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그때는 이제 잠에서 깨면은 심장이 계속 두근거리고 하루하루가 거의 지옥 같은 그런 시간 나날이었거든요. 네. 근데 새벽 3시 10분에 깬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작은 방에 가서 그냥 앉아서 이제 또 4시간 뒤면 출근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뭐 하지? 잠은 안 오고 머리는 아파오고. 너무 고통스럽겠네요, 근데 정말. 문득 책꽂이를 보니까 네. 거기에 조성희 작가님의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라는 뜨겁게 책이 나를 있었어요. 원한다. 네. 앞에서 제가 독서 천재대 홍대리 네. 100일 동안에 그 100일 동안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삶이 변화됐잖아요. 네. 여기서 또 운명적인 만남이 있는 게 그 책의 앞표제 보면은 100일 동안의 10분 필사. 또 100일이 들어가네요. 저도 깜짝 놀랐고 네. 그래 필사를 한번 해보자. 네. 할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필사를 해서 그걸 사진 찍어서 블로그에 하나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필사를 한 다음에 사진 찍고 매일 새벽마다 네, 그걸 100일 동안 실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미라클 모닝 필사라는 테마를 또 하나 주고 거기에 이제 하나둘씩 올리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 30일이 딱 지났을 때 네. 마음의 평안이 이렇게 어느 날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울증이 막 없어지고 50일이 되니까 이제 글쓰기를 좀 더 그냥 필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글에 대한 필사에 대한 내 생각을 또 덧붙여서 한 편의 글을 새벽마다 완성하고 학교를 출근했거든요. 이제 100일이 딱 되니까 이 뒤에서 보이지 않던 날개가 무슨 솟구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평화로우면서 뭔가 아름다우면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이런 모습이네요. 너무 행복했고 다시 태어난 느낌인데요, 이거.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표현해요.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놓았던 원고를 다시 펼쳐들고 네. 목차를 싹 바꾼 다음에 글을 쓰고 이제 나온 책이 독서교육 콘서트. 독서교육 콘서트. 아니 결국에 글로써 상처라면 상처인데 그 시련을 글로 다시
필사로 이걸 또 극복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와, 이게 참 기가 막힌, 와, 대단한 스토리인데요. 와. 그 다음에 제가 가진 습관은 이제 완전히 글쟁이가 된 거예요. 아, 그때부터 한 번의 아픔을 치유하고 난 다음에 이제 회복 방법을 완전히 아시고 그때부터 습관화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 삶을 또 이어오고 계신 거네요. 네, 일상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네, 그럼요. 일상을 하나하나 잡다 보니까 네. 이게 너무 고맙게도 글이라는 것이 이제 저한테 다가왔고, 이제 독서 잡고 글 잡고 이제 그것이 나중에 책 쓰기로 계속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 우상이 안 된 삶을 살고 있어요. 절대 떨어지는 것 없이 계속 우상향 한 번씩 또 점프하시고. 네, 맞습니다. 와, 이거 참 놀라운 또 미랄쌤의 또 비하인드 스토리였는데요. 네, 그러면 독서교육 콘서트 그 이후에는 그 출간이 또 어떻게 됐나요? 네, 그 독서교육 콘서트를 최종 원고를 넘기고 네. 이 대표님이 찾아왔을 때 다음 책은 어떤 책을 쓰길 원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먼저?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또 만날 때 이미 쓴 제 원고를 또 가지고 왔어요. 아, 이미. 쓴 원고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바로 또 계약을 해서 이제 또 2018년에는 저의 그동안에 어떻게 제가 성장을 했고, 네. 이 성장이 수업으로 또 연결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교사가 성장하면 수업도 성장한다. 네. 이 책이 2018년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줄줄이 이제 계속 연타서 홈런을 계속 치고 계신 거네요. 네. 근데 그게 또 나중에는 개인 저서뿐만 아니라 또 공저와 또 학급까지 확대됐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네, 이게 개인으로 이제 책을 쓰다 보니까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생산적으로 바뀌다 보니 기분이 너무 하루하루가 좋잖아요. 네. 이 에너지는 어차피 교실에 흘러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느낌을 저 혼자 갖기가 좀 안타까우니까 선생님들을 모아서 이제 같이 읽고 쓰는 그런 모임을 이렇게 하나둘씩 만들어 시작한 거죠. 그때 당시에 미라쌤과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들은 정말 복 받으셨네요. 근데 아쉽게도 네. 학교에서는 많이 없고 아, 진짜요? 주변에 학교에서는 대부분 학교일에 바쁘다 보니까 맞아요. 권면을 해도 네. 그냥 일하느라 바쁘더라고요. 네. 근데 분명히 누군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처음에는 평택 지역,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경기도 지역, 네. 더 나가서 지금은 전국구로 해서 네.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다양한 모임을 하고 있고, 이제 그것이 서서히 이제 세팅이 좀 된 게 교사 성장 모임인 이경영 노트 성장 연구소입니다. 네. 지금 연구소까지 지금 또 운영을 하시게 됐는데 그 후로는 책을 총 몇 권이나 그럼 또 집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총 개인 저서 4권, 네. 공동 저서 9권. 와, 공동저서가 무려 9권이에요. 더 나가서 이런 토대로 해서 아이들과 책을 또 만들고 있거든요. ISBN이 따여진. 그래서 아이들과 책 엮은 것은 7권, 와. 그다음 전자책 4권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계산이 안 되는데요, 지금.